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리버풀과 레스터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파스의 두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한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두 팀의 히트맵에는 한 공간을 두 팀이 많이 활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리버풀의 우측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스터시티의 좌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충돌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두 팀의 접전지 활용 방식과 리버풀은 접전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버풀은 명단이 나왔을 때 4-3-3으로 나올 것을 예측되었지만 사실상 4-2-3-1 형태에 가까웠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변화가 있을 때 레스터시티는 4-5-1 수비 형태 내지는 4-2-3-1 형태를 보였는데요. 레스터가 수비했던 방식은 4-2-3-1 형태에서 포워드가 한 센터백을 견제하고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코어를 견제하고 양쪽 윙어는 두 풀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위치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이렇게 리버풀의 역삼각형 형태를 1대1로 견제하되 윙어가 항상 남은 센터백 쪽으로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 수비 상황에서 레스터 윙어들에게 중요했던 점은 단순하게 수비 라인과 같이 올라올 때 3선은 좁힌 채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윙어가 센터백을 향해 종방향으로 단순하게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 풀백에게 공간을 내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단순히 뛰어가기보다 최대한 풀백에게 근접했다가 들어오는 식으로 동선을 가져가야지 풀백에게 패스할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최소한 리버풀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바로 근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루트는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리버풀은 한 번 뒤로 거쳐서 전개해야 했지만 후방에 있는 여러 선수들이 볼도 잘 다루고 시야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측면으로의 볼 공급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레스터 윙어들은 풀백을 견제하면서 더 전진된 포지셔닝을 보였기 때문에 파비뉴와 티아고가 중원에 위치해서 볼을 연계해줄 때 엘리엇은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 공간에 위치하면서 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측면에 있는 엘리엇이 볼을 소유해주고 전진하면 펄스9 역할에 가까웠던 챔벌레인이 같은 2선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요. 엘리엇이 공간을 먼저 선점해주고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우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리버풀은 두 가지 패턴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풀백들도 같이 껴서 오버래핑할 때 반대편 전환을 시도해준다든지 상대가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앞으로 찔러주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아놀드의 컨디션은 좋지 못해 미스가 여러 차례 나왔고, 아놀드가 후방의 중원을 오히려 지켜주면서 핸더슨이 가운데로 전진하기도 했는데요. 핸더슨이 전진한 또 다른 이유는 레스터의 수마레가 급발진으로 수비 움직임을 가져간다든지 3선에서 미드필더가 내려가는 티아고를 견제하면서 앞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리버풀은 사실 공격 전개에 있어서 한 측면에서 공간을 잘라먹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레스터는 지역 수비 상황에서 페레즈가 윙백 자리로 내려가면서 5-4-1로 만들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윙어나 미드필더가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했는데요. 리버풀의 누네스와 살라는 챔벌레인이 밑에 위치한 채로 마치 역삼각형 형태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력이 빠른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전환하는 타이밍에 맞춰 전진한다면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 반스는 센터백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엘리엇은 이번 경기에서 상대팀 사이 공간에 위치해 공간 선점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후에도 챔벌레인과 살라의 역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질 때 누네스가 이번엔 풀백과 가깝게 위치하지만 안쪽으로 위치해서 이동하면 풀백은 본능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면은 비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풀백과 센터백 사이 포지셔닝의 사례로 이런 장면도 보면 지금은 공격수들이 좁혀있고 살라와 챔벌레인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레스터가 4-5-1 형태로 유지되는데 센터백에게 볼이 갈 것을 대비해 윙어가 좁히고 나갈 준비를 할 때 반대편으로 전환하면서 빠른 공격 템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금처럼 롱킥을 할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 성공률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챔벌레인을 활용해 전환만 가능하다면 꽤 재미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레스터시티도 공격 상황에서 틸레망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4-2-3-1 형태를 보였는데요.
레스터시티는 수마레와 은디디가 중원에 위치해주고 듀스버리 헐이 좌측면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버풀은 꽤 독특하게 제어하려고 했는데요. 리버풀의 실점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누네스와 살라가 투톱으로 위치하고 챔벌레인, 티아고, 엘리엇, 아놀드 이렇게 3선이 구성되었습니다. 뒤에는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팁의 3백과 핸더슨이 이렇게 위치하는데 리버풀의 투톱은 두 센터백을 견제하고 레스터시티의 3선을 1대1로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위치했을 때 듀스버리 헐도 엘리엇처럼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선수이고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스가 다카에게 볼을 돌리면서 듀스버리 헐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에 대한 불안점은 레스터시티의 지공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살라가 공격에서 수비 상황으로 바뀌고 안으로 들어올 때 엘리엇은 하프 스페이스에 있다가 측면으로 커버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숫자 싸움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압박 나가는 타이밍이 서로 다르게 되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엘리엇이 우측면으로 이동하기에는 수마레까지 포함한 수적 상황이 열세이기 때문에 핸더슨이 듀스버리 헐에 대해 커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스터는 지속적으로 좌측면에 반스를 향해 길게 공급하고 공중볼에 대한 변수를 활용해 좌측면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좌측면을 활용한 부분은 여러 차례 기회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공략 포인트였지만 킥 구질이 공중볼 경합하도록 주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약간 떨어질 수 있도록 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득점 상황과 유사하게 사이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거나 반스가 돌려칠 수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레스터가 좌측면을 활용하는 상황이었는데 살라가 파스에게 압박하면서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고 지금처럼 티아고가 수마레를 견제해주고 엘리엇이 측면으로 나가야 핸더슨이 듀스버리 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 상황도 보면 엘리엇이 측면으로 나가는 타이밍이지만 듀스버리 헐도 넓게 이동하면서 핸더슨을 끌어오고 엘리엇도 이 측면을 신경 썼기 때문인지 토마스와 멀어지면서 토마스가 종방향으로 침투하는 반스를 향해 쉽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듀스버리 헐은 좌측면에서 다양한 공간을 먼저 선점하고 다른 선수들이 볼차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리버풀이 쉽게 수비에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